6개월을 고심했습니다. 이번 주에 확정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결정 전후로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악관이 외국 기업 대표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핵심 참모들과 면담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이었던 18,400원까지도 올라갈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MCU 시장이 약 20조 원 규모인데 그중 차량용 MCU는 대략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판매 시장이 다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커지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최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박스권으로 행보하며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월요일 시장은 SK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영향 덕분으로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상승 마무리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요일 시장 흐름에 편승하여 좋은 결과를 보셨나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반도체 섹터가 없던 투자자분들은 그리 좋은 시장이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코스닥은 장중한 때 저가 기준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면 메타버스, 게임주, 개별주 대부분이 조정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은 견고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조정 분위기가 강했고 양시장의 흐름은 완전 상반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양시장 모두에서 주목받은 섹터, 테마가 있었습니다. 주식성공TV를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토요일 오전부터 이번 주 관심있게 봐야지 생각하고 챙겨놨을 섹터, 반도체 테마입니다. 이렇게 매일 주식성공TV를 확인하고 챙겨보시는 분들은 시장과 함께 가거나 조금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덱스입니다. 월덱스는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실리콘 전극과 링을 제조 판매하는 전문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틀 2거래일 연속 들어오는 가운데 아주 잘 들어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한 가운데 캔들 몸통이 5일선을 딛고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더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월요일 이렇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월요일 시장까지 합치면 3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평선과 캔들의 이격이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미 지나간 종목에 연연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릴 종목에 집중해서 오늘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6개월을 고심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부지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확정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결정 전후로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부회장과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5G,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사업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오늘은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곧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더 길게는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잘 포착한다면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선별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백악관이 외국 기업 대표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핵심 참모들과 면담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디램 업계 3위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폭등한다는 것은 디램 가격의 하락 터널이 끝난 것 아니냐는 진단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턴이 바뀌어서 수요 증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 폴 등도 마이크론의 주가 급등은 디램 가격 회복 신호로 해석했고 시트그룹 역시 내년 1분기까지 디램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계자들은 반도체 겨울롤은 실체가 없다,
시장 수요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안감이 해소된다면 당연히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D램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까? 전 세계 D램 10개 중 7개가 우리나라 기업 제품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시장 점유율입니다. 앞서 살펴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위 업체인데 점유율이 22.9% 정도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가 다시 수요 증가 흐름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서도 강세였지만 아직도 그 흐름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엄선해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TI입니다.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장비를 공급해온 장비 제조 생산 업체입니다. 에칭 장비, 검사 장비,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 등이 있으며 최근 중국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STI는 화학약품 소재를 보관, 혼합해서 양산 장비로 전달하는 화학약품 중앙공급장치 기술력이 국내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었고 글로벌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인 업체입니다. 본 기술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웨이퍼를 세정하거나 에칭할 때 많은 양의 화학약품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반도체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에 진입 장벽이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STI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CSOT 등 세계 신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을 증설할 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STI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같이 빠진 모습으로 10월 초에 저점 14,000원을 찍고 나서 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그동안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16,900원대를 갭으로 상승해서 위에 캔들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17,850원을 기록한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한 모습이었고 월요일 시장에서 단기 이평선이 121선인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거래량도 잘 들어왔고 이 여력으로 캔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또한 전 고점 라인도 몸통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를 받는다면 8월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8,400원까지도 올라갈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STI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힘없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의 저점을 완벽하게 딛고 나서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갖춘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몸통으로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습니다. 현재 우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유지 중이고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앞선 고점 라인이었던 18,000원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말부터 거래량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STI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월 단위로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 2달 연속 들어오고 있고 방향을 바꿔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상단 부근까지도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달 캔들이 각종 이평선들을 몸통으로 돌파하고 있고 이평선들도 점점 모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점점 웅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를 받는다면 V자 반등 혹은 박스권 행보로 상단까지 다다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가전전기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트, 즉 MCU를 설계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해외 업체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음성으로 집안의 전등이나 TV, 보일러 등을 켜는 것들을 보거나 경험하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커튼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가전들의 연결은 익숙하거나 당연시 되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가구나 자동차 등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즉 IoT가 원활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MCU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4차 산업의 수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기능 중 충전기용 MCU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고객사 양상을 위한 성능 평가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 가전 및 모바일 MCU 사업에서 자동차용으로 사업군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MCU 시장이 약 20조 원 규모인데 그중 차량용 MCU는 대략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판매 시장이 다양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커지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10월 달에 저점을 완벽하게 다지고 나서 방향을 틀어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상승을 잘 했고, 월요일 시장에서도 갭으로 크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시장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2거래일 연속 이어진 모습이고, 지금 5일선이 장기 이평선이 120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지난 8월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많이 좀 빠진 종목인데, 따라서 현재 추세도라면 앞전 고점 부근이었던 15,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4월 최고 19,100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한 모습이었으나 120주선인 장기 이평선을 딛고 나서 방향을 틀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에 60일 장기 이평선을 밑꼬리로 딛고 있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어 5주선이 60주선의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거래량이 다소 줄어든 점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달과 이번 달 거래량이 늘어나며 상승 흐름을 나타난 것은 아주 좋게 볼 수 있습니다. 25일선을 딛고 나서 방향을 틀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려 하고 있습니다. 앞 전고점 라인인 16,000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앞서 일봉, 주봉 차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매물대가 위에서 단기 저항 라인으로 약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 수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으로 1,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도체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기분 좋은 시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